달 후에 83%의 국민이 원전 확대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83%는요, 과반수 이상인 거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 되겠다. 우리 전기 생산량보다 우리의 건강 그리고 자연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확대를 반대했습니다. 자, 이 사실 영작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83% of Germans oppose the expansion of the nuclear plant. 한 번 더. 83% of Germans oppose the expansion of the nuclear plant.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바로 이 oppose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수업 시작하면서 그 동전의 양면을 설명할 때 opposition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opposition 그리고 opposite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이 단어 oppose, 반대하다라는 단어에 파생되는 단어입니다. oppose는 동사형이고요. opposition은 반대라는 명사형이고요. opposite은 반대의라는 형용사를 우리가 표시할 때 그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황에서 반대의 생각이라면서 우리가 뜻까지 two sides of the same coin을 살펴봤었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독일 사람들의 83%가 반대했습니다. 그 확장에 반대를 했는데요. 그 확장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nuclear plant, 원자력 발전소의 확장에 대해서 83%의 국민들이 반대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83% of Germans oppose the expansion of the nuclear plant. 83% of Germans oppose the expansion of the nuclear plant. 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독일 국민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통한 전기 생산을 반대했는데 다른 대체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독일 국민들은 과연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독일 국민들은 높은 전기 생산량 혹은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것보단 오히려 자연 환경 혹은 스스로를 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요. 바로 전력 소비를 줄인다라고 자기들이 결심을 하죠. 그 전력 소비를 줄이면은 아무래도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도 떨어질 테니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오히려 되물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독일 정부는요, 이렇게 독일 국민들이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나서 어떠한 위대한 결정을 하냐면요. 2000년 독일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폐기 계획을 선언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높은 효율성을 가진 하나의 방법, 하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도 가진 방법이 편리함을 위해 생겨진 방법에서 편리함을 포기하고 오히려 불편함을 선택한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결심할 수 있었던 독일 국민들의 생각이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독일 하면은 떠오르는 게 오히려 더 이렇게 불을 많이 뽐내는 외제차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급 차 아니면 고급 전자제품, 전자기기 이런 것들이었는데 독일 사람들은요. 요즘 더 살펴보게 되면요. 굉장히 소박한 사람들인 것 같고요. 나의 편리함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합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 고려하는구나. 그들이 예전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그래서 자꾸 많이 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독일 정부는 이 전력 소비를 줄이겠다라고 결심한 국민들의 그 생각을 바탕으로 바로 원자력 발전소 폐기 계획을 선언하는 거죠. 바로 오늘 이번에는 이 문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 우리가 거품이라고 하죠. 혹은 추가 정보라고 하는데 추가 정보 제거하고 가장 키포인트만 우리가 가지고 먼저 영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뭘까요? 맞아요. 독일 정부는 계획을 선언한 거죠. 어떤 계획을 선언했는지는 원자력 발전소 계획을 선언했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어떤 계획을 선언했다라는 것까지만 처음에 우선 영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The German government announced the plan. announce는요, 발표하다, 공언하다, 선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announce라는 의미는요, 어떠한 신뢰도가 있는 특히나 국가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공표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다라고 할 때 단어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announce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바로 decla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declare를 썼다, 틀리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The German government announced the plan. 한 번 더. The German government announced the plan. 그러면 독일 정부가 이제 계획을 선언을 했는데 어떤 계획을 선언했는지 우리 알아봐야 되는 거겠죠? 독일 정부는 2000년에 모든 원자력 발전소 폐기 계획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영작해야 될 부분은요, 바로 모든 원자력 발전소 폐기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네요.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A nuclear power plant. 이 정도면 이제는 우리가 눈 감고도 외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폐기라는 거는 무언가를 없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뭐 trash out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사실은 disregard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가 이 문장에서는요, 어떠한 공장에 대해서 폐기하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요, shut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shut. 그래서 이번에는 문장을 사용을 할 때 바로 그 표현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영작을 만들어 볼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독일 정부는 선언했다 계획을 어떻게 한다고요? The German government announced a plan. 한 번 더. The German government announced a plan. 독일 정부는 계획을 선언했다. 어떤 계획을 선언했는데요? 모든 원자력 발전소 폐기할 것 계획을 언제? 2000년에 선언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선언이었어요. In 2000, the German government announced a plan to shut all nuclear power plants.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In 2000, the German government announced a plan to shut all nuclear power plants.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혼자서 또박또박 발음하면서 천천히 읽어봐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000년에 독일 정부, the German government는 발표를 한 거죠. 선언을 한 거죠. announce를 한 거죠. 무엇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계획을 선언했는데 그 계획이 shut all nuclear power plants. shut 이라고 하면 모두 다 닫는다, 그만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둘 거야. 무엇을 그만둔다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다 문을 닫아버릴 거야 라는 걸 2000년에 발표를 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은 거기에 있는 어떠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피해도 볼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전기 생산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이득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 때문에 안 좋은 점들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선언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독일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한다고 하는 거지? 근데요, 독일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짠! 뒤에 보시게 되면은 와, 이게 지금 태양열을 다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장치 같은데요. 이게 바로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열 에너지를 다 받아서 그거를 전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배울 두 번째 단어는요, 바로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응해서 어떤 것을 생산한다고요?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라는 의미로서 이번 단어는요, renewable energy source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renewable energy sources. renewable energy sources.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전기 생산을 한다라고 독일은 이제 계획을 발표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에도 그 재생 자원을 이용한 여러 가지 뒤에 보는 것과 같이 태양열 또는 풍력 또는 수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에 대해서 이 독일은요 굉장히 선두 지점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뭐 전기로 흘러가는 차 등등 전기를 사용을 했네요. 그런 거 말고 이제 환경에 조금 더 피해를 덜 입히면서 전기를 활용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산을 했다고 해요. 그걸 우리가 Renewable Energy Source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독일은 바로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바로 이 문장을 영어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해요. 태양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Solar Energy. Solar Energy. 복습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문장 한번 만들어 봅시다. 독일은 전기를 생산합니다. 태양열로. 자, 그러면 생산한다 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produce를 쓸지, generate를 쓸지 문장으로 확인해 보세요. Germany generates electricity with the solar energy. 아, 맞아요. produce도 상관이 없지만 전기를 생산한다 라고 할 때에는 generate의 사용 비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generate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기억했던 친구들은 이 generate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문장을 완성을 했겠고요. 다시 한 번 더. Germany generates electricity with the solar energy. 한 번 더. Germany generates electricity with the solar energy. 이렇게 해서 독일은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첫 번째 케이스를 완성했습니다. 태양열뿐만이 아니에요. Renewable Energy Sources에는요, 다양한 자연의 이런 요소 자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태양열도 있었고요, 풍력도 있었고요, 수력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독일은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독일은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그러면은 풍력은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표기할까요? Wind energy. 어우, 쉽다. 그죠? Wind energy라고 표기를 합니다. 같이 문장 읽어볼게요. Germany generates electricity with the wind energy. 한 번 더. Germany generates electricity with the wind energy. 한 번 더. Germany generates electricity with the wind energy 라고 우리가 두 번째 Renewable Energy Source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죠. 바로 수력입니다. 독일은 수력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라는 표현 마지막으로 같이 살펴볼게요. Germany generates electricity with the water power. 오, 굉장히 이렇게 수력, 풍력, 태양열 한문이 들어가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았는데 또 영어로 이렇게 표기해 보니까 오히려 영어의 뜻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가지 않아요? 이게 이런 다양한 언어를 아는 매력인 것 같아요. 하나의 언어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은 다른 언어가 또 도와줘요. 내가 만약에 수를 한문을 몰랐으면은 영어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언어를 배울수록 다양하게 이해도도 높아지고 확장됩니다. 자, 봅시다.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Germany generates electricity with the water power. 한 번 더. Germany generates electricity with the water power. 이렇게 해서 독일이 대체 자원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도시가 굉장히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해요. 바로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15에서 20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프라이부르크라고 불리우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는 말로는요, 프라이부르크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독일의 도시 명칭이기 때문에 사실 영어 명칭으로 발음하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다시 통일해서 프라이부르크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해요. 프라이부르크 도시의 특징은요, 에코시티, 친환경 도시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들은요, 태양열을 사용해서 대부분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전에 나와 있던 사진에서도 봤겠지만 태양열을 사용해서 하나의 건물을 만들 때에는요, 추가적으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 생산량이 조금 낮지만 환경 보호와 그리고 나중에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을 감수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 건물에요, 태양열을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마련해 놓는데 그 장치를 만드는데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든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특이한 점은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그 이동수단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드부르크는요,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친환경 도시를 꼽히고 있고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태양열 전지 생산률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조금 본받아야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불편을 좀 감수하더라도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면은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지구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목숨 또 환경까지 함께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는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라이드부르크는요, 태양열을 사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요. 근데 이들 환경을 보호하고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두려움에서 떠는 것을 두 가지에 대해서 방지하고 조금 이득을 취할 수 있었지만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자력보다 비용 대비 20배나 낮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이요? 대체 자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요. 자,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원자력 에너지보다 효율성이 낮다라는 문장을 첫 번째로 영작을 같이 해보도록 해요. 재생에너지는 renewable energy. 그쵸? 재생에너지는 어떻다고요? 재생에너지의 자원은 resources는요, 효율성이 낮대요. efficient가 효율성이면은 낮은 거니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high일까요? low일까요?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요. 무엇보다? 원자력 에너지보다. 자, 이제 우리가 아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장 확인해 보도록 해요. Renewable energy resources has low efficiency 뭐뭐보다 compared to nuclear energy. 한 번 더. Renewable energy resources has low efficiency compared to the nuclear energy. 여러분 혼자. 오케이, 잘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자원은요, 효율성이 낮아요. 비교했을 때, 누구와 비교했을 때? 원자력 에너지와 비교했을 때 효율성이 낮다라고 하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요, 계속해서 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독일한테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왜 태양에너지를 선택했을까요? 라는 걸 우리가 질문을 역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질문, 내가 질문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독일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질문해봐요.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니? Why did Germans choose the renewable energy? 한 번 더. Why did Germans choose the renewable energy? 한 번 더. Why did Germans choose the renewable energy? 질문을 합니다. 독일 사람들, 당신들은 왜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후손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현재 우리가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내 아이들, 미래의 나의 아이들 혹은 나의 후손들이 조금 더 밝은 환경, 조금 더 깨끗한 환경을 누리게 살게끔 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은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래서 독일은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계획 있잖아요. 계획 안에 이러한 세부사항들을 넣었다고 해요. 이 세부사항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050년까지 원자력, 화석연료는 0%,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율을 바로 100%까지 높인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영작을 해보도록 해요. 2050년까지 by 2050, 2050년까지 nuclear energy and fossil fuel. nuclear energy는요, 바로 원자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fossil fuel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fossil이 화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화석으로 만들어진 이 에너지, 다시 말해서 화석 연료로 만들어진 에너지의 사용량은 몇 %로 줄이겠다? 0%. 0%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아래로 옮겼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정확하게 복습하고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큰 소리로 따라서 읽어주세요. 시작! Nuclear energy and fossil fuel energy 0%. 한 번 더. Nuclear energy and fossil fuel energy 0%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 대신에 무엇을 하겠다고요? 대신에 재생에너지 100%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생에너지 영어로 뭘까요? 재생에너지는요, renewable energy. 한 번 더. renewable energy. renewable energy는요, 100%, 100%로 우리가 늘린다고 하죠. 자,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용 다시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By 2050, nuclear energy and fossil fuel energy 0%, renewable energy 100%. 이렇게 해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100%까지 만들겠다라고 독일이 주장을 하고 계획을 내놓았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지, 독일은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일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계속 운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다른 국가들, 개발도상 국가들의 원전 건설을 지원해 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수업 시작할 때 Everything has two sides of the same coin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거는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사실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생산할 때 생산의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큰 가치에 비중을 두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래서 아마 원자력 발전소를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한 시간을 계기로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의 현 주소와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는 그럼 앞으로 향후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전기 생산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럼 나부터 전기를 잘 아끼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쯤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팝 퀴즈 넘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 3가지만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요, 뒤에도 나와 있네요. Two sides of the same coin입니다. Two sides of the same coin. 동전의 양면이라고 학습을 했고요. 같은 상황이라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것.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반대의 다른 생각이라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 있어서.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키워드는요. 바로 짜잔! Nuclear Power Plant입니다. Nuclear Power Plant. 원자력 발전소라는 이 단어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바로 다른 에너지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renewable energy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독일은 이 renewable energy를 가지고 전기 생산을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50년까지는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꼭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팝 퀴즈입니다. 네, 오늘의 팝 퀴즈입니다. 오늘의 팝 퀴즈는 여러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게 만들었던 팝 퀴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독일의 하나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바로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재생에너지, 세 가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이 중에 하나의 재생에너지를 이 도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의 팝 퀴즈입니다. 바로 The city Freiburg uses this as renewable energy. What is this? The city Freiburg uses this as renewable energy. What is this? 자,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알고 계신 친구들은 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셔서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수업 열심히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See you later. Bye bye.